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가서 강한 쇼크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강한 충격을, 사고가 났어요. 그럼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죽진 않았는데, 우리는 의식불명이다 그래요. 병원으로 이렇게 가지만, 막 두드리고, 이름을 부르고, 꼬잡고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몸은 죽지 않았지만 그 의식이 없다 그래요. 의식이 나갔다, 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며칠 동안 이렇게 안정을 취하고 이렇게 의사들이 치료를 하다 보면 의식이 돌아와요. 간호사가 매일 가서 건드립니다. 이렇게 막 이름을 부르면서 두드리고 반응을 보려고 꼬잡고 보고 두드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 두드리면 이렇게 반응을 줘요. 그러면 의식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서로 소통은 안 돼요. 그때 이 마음 자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의식이 툭 끊어졌다가 이렇게 의식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알아채는 그 의식은 들어왔는데 그 개인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뜻을 전달하는 그릇은 아직까지 형성되지 않았어요. 마음 자리가 덜 형성됐어요. 그러면 또 의사는 절대 안정해서 이렇게 아무도 접근 못하게 이렇게 또 안정을 취하고 둡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이렇게 의식이 자리가 잡혀가면 이제 이렇게 마음 자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요. 야, 너 왜 그런 일을 당했어? 이 병원에 있고 싶냐? 어디 다른 데로 가고 싶냐?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냐 없냐? 등등 그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마음 자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의식하고 마음하고 이렇게 구분 안 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과 의식.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어요. 자, 근데 여기 몸과 마음은 기로 통해져 있어요. 기로. 우리 몸에는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이 마음과 몸을 이렇게 하나의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마음 자체도 기고 몸 자체도 기이기 때문에 꼭 그 통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 하나의 매개체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닦아서 기를 활성화시키면 마음의 영향을 줘요. 또 마음이 이렇게 몸에 영향을 줘요. 기를 통해서 영향을 줘요. 근데 마음은 의식에도 영향을 줘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의식은 그 마음보다는 훨씬 범주가 넓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 개인이 느끼고 있는 의식의 범주는 역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나라는 존재라고 봤을 때 내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것만이 나의 전부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보고 있어요. 내 몸을 보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느끼거든요. 내 의식은 내가 알아요. 알고 있는 이것들이 내 존재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지 않은 그 너머에도 내 존재는 이렇게 있어요. 잠재의식. 잠재의식 누구나 다 있거든요. 잠재의식 너머에 아주
이놈의 이렇게 순수 의식이 아주 이게 색깔을 띠지 않은 의식이야. 색깔을 벗은 그런 생명의 그 본질,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그 자체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순수 의식이라고 이름을 제가 그냥 붙였습니다. 이렇게 순수 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본래 무게가 없고 그 형태가 없지만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으면 마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고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많이 몸에,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어요. 무겁고 힘들고 막 이렇게 어깨가 짓눌리고 몸까지 무거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본래 무게 없는 마음이 마음 안에 이러한 생각 덩어리들이 많이 있으면 무게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 기를 통해서 몸을 망가뜨립니다. 짐을 많이 지고 있는 마음은 그 몸과 연결되어 있는 그 기를 통해서 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기맥이 막혀요, 제일 먼저. 스트레스라고 해. 영어를 써야지 잘 알아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의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건 지금 초등학생도 다 알 만큼 대중화되어 있는 정보예요. 제일 먼저 기맥이 막혀요. 기맥이 막혀서 몸의 기능이 정상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 오장육부의 기능이 약화되고, 또 이상한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 몸에 병을 만들어요. 단지 마음 안에 이런 짐을 많이 지고 있는 거 하나로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역시 기맥이 이렇게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은 이렇게 감해져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과 마음. 그렇지만 또 여기에 잔뜩 담겨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몸을 통해서 가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강화시키는 거예요. 몸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참으로 건강은 이거를 비워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개인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00% 이완시켜서 100% 놓아주면 그냥 살게 돼 있어요. 몸도 마음도 그냥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의 본체가 살리게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하는 것은 그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태화되거든요. 태화되는 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운동하다가 건강을 다 찾으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건강은 비우는 거예요. 텅 비워놓고 마음이 몸을 터치하지 않으면, 몸을 이렇게 잡고 있지 않으면 몸은 이렇게 그냥 살아나요. 그냥 살아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수면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운동해서 효과를 보는 것보다 더 큰 건강을 얻어요. 그런데 이게 가중되면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설잠을 자고 막 악몽에 시달리고 왜 편안한 휴식을 못 취해요. 그때도 역시 마음이 몸을 이렇게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몸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것도 필요하고, 마음을 이렇게 비워서 몸을 풀어줌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몸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의식에도 영향을 줘요. 이 의식은
없고 한계도 없고 안과 밖도 없고 냄새도 빛깔도 이름조차도 없는 이 순수 식당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무한하게 이렇게 열려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런데 마음의 짐을 많이 이렇게 지고 있으면 이 의식이 쫙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요. 이런 물질 우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300년 전에 뉴턴 시대에는 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존재로 이렇게 알아왔어요. 뉴턴 시대에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존재로. 그런데 1905년도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면서 시공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실제 작용을 해요. 시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항상 영살이에요. 제가 공간을 일정한 속도로 가로질러 가요. 일주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는데 이만한 속도로 공간을 가로질러 갈 때 시간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시공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공간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하나예요. 그런데 이 시공이 이렇게 우리가 시공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공간이 같이 이렇게 하나화되어 있는 시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 태양과 같이 거대한 질량이 거대한 걸 제가 시공간에 턱 이렇게 놓여지면 시공간이 이렇게 찌그러듭니다. 지금 물리학자들이 발견해낸 사실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고 이 시공간이 이렇게 찌그러들어요. 태양이 얼마만큼 크기냐면 이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만한 태양 같은 그 태양의 크기가 이 지구를 100만 개를 집어내야지 이렇게 거기 안에 담길 수 있는 그 크기랍니다. 어쨌든 그런 큰 질량이 턱 놓여지면 시공간이 이렇게 찌그러진 게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시공간을 찌그러들어야 이렇게 우그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분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물질이 가서 턱 올려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분간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태양과 같이 거대한 질량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도 구분이 가능해요. 어쨌든 그 시공간이 이렇게 쪼그러들어요. 자, 그렇듯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빌려 쓴 말이에요. 우리 의식도 이렇게 한계없는 순수의식 같이 이렇게 쭉 한계도 없이 쭉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있던 의식이 이쪽에 있는 의식이 쫙 쪼그러들어요. 쭉 쪼그러드는데 왜 쪼그러들었어요? 마음 안에 있는 많은 생각 덩어리들, 감정 덩어리들, 이런 물질에 가까운 이런 에너지 덩어리들 때문에 확 끌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의식이 이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마음이 짐을 잔뜩 지고 있으면 몸에도 영향을 줘서 건강을 잃게 하고 우리 의식도 바짝 쪼그러뜨려가지고 자기 마음자리만큼 또 몸뚱아리만큼 이렇게 의식을 쪼그라뜨려놔요. 그래서 이게 나인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이거보다 더 작아요. 몸뚱아리보다 더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식을. 그나마나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단전에서 어떤 기맥을 열고 마음을 조금 이렇게 어떤 방편으로든 마음을 좀 이렇게 펴내고 그러면 의식은 그만큼 넓어지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바짝 쪽으로 들어가지고 이 물체보다도 더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나타내고 표현하고 우리의 가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의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의식이 어떠냐, 의식 수준이 어떠냐, 그 사람 의식 수준이 어떠냐가 곧 그 사람이 어떠냐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게 바로 여기서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비워서 잔뜩 있던 국간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이 물질세계에서는 이걸 가난뱅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이 가난뱅이가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몸도 복을 받고 의식도 본래대로 텅 열려서 순수의식과 같이 쑥 이렇게 열려지고 넓어지고. 그런데 여기에 짐을 잔뜩 지고 있으면 지고 있는 만큼 국간이 꽉 찼어요. 마음이 부자예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양쪽을 다 끌어당겨서 몸도 망가뜨리고 마음도 망가뜨려요. 목사님이 자꾸 말씀을 의식이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까? 의식이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양쪽으로 예. 어느 쪽이 먼저라고 할 수가 없는 예, 그럼요. 근데 이제 그 명상은 바로 요 마음 안에 있는 생각 덩어리들을 추슬러서 요거를 컨트롤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내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 복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나는 내 차원에서 이렇게 당연한 말씀. 마음에 이런 짐을 다 벗고 이게 비워지면 이게 가난해지면 이 빈털터리가 되면 의식 또한 빈털터리가 돼서 이렇게 한량없는 순수의식과 함께 쭉 열리고 몸은 그냥 잡고 있는 끈이 끊어지면서 기맥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때 여기다가 불을 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단전호흡이고 우리 기천수련이고 이런 것들이 이게 불을 지피고 장작을 떼고 단련을 시키는 행위들입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고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지만 온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놓고 이걸 단련하지 않으면 약하겠죠. 약한 상태로 살아가겠죠. 그보다는 강건하게 살아가는 게 좋잖아요. 그때 그 행위가 필요해요. 단전호흡 행위나 기천 행위나 이런 행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체 가면 단전호흡 하나면 막 만병통치 인양 그거 하나면 막 뭐 깨달음까지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단체도 있고 그게 바로 명상이라는 거예요. 명상은 바로 이 마음 안에 있는 짐 이런 것들이 있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그 다음에 그 감정과 생각 등을 이렇게 비워내고 이렇게 비워내면 누가 알아요? 누구한테 증명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느껴요. 마음의 감정이 지워지는 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텅 날아가서 의식이 끈이 텅 풀리면 몸을 초월해요. 몸을 초월해서 그동안 이게 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고 생각 인지하고 있던 머리로 아무리 알고 있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의식이 몸, 마음을 나라고 잘 인지를 하고 딱 잡고 있었던 게 툭 풀어지면서 인지 영역이 확 달라져요. 그때 내가 없어. 그래. 내가 없어.
이게 스님이 찾아가는 무아지경이에요. 무아가 눈 감고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아서 그게 무아가 아니고 여기 자기라고 잡고 있던 의식이 그동안 잡고 있던 자기의 그 범주를 턱 놓고 그 경계 밖까지 털썩 넘어가는 거. 그때 자기는 알아요. 내가 없어. 내 안에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들어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가 없으니까. 경계가 없으니까 우주 삼라만상이 다 들어왔어요. 근데 나라고 지목했던 건 없어요. 몸마저도 인지를 안 하는 경지가 와요. 몸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이 없는 게 아니고 몸은 이렇게 있어요. 몸은 있는데 의식이 그동안 인식하고 있던 의식이 이렇게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초월의식으로 이렇게 가요. 근데 그게 요거를 비워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비우지 않아서는 불가능해요. 지우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만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안내를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려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감정, 생각, 상처받은 어떤 감정들, 자기 어떤 고정된 관념들, 개념들, 자기의 틀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벗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열려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몸이 이완되고 건강해지고 의식이 점차적으로 넓어져 가요. 의식의 레벨이 상승해 가는 거예요. 의식이 성장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본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었을 뿐이지 그냥 이게 모아지면 그냥 이렇게 본래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본래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니.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명상은 바로 요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창으로 자기의 존재를 보고 자기의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기의 존재 너머까지 이렇게 아울러 넘어가는 그게 명상이에요. 그 의식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그 현재 의식이 있지만 내가 인지 못하는 잠재 의식이 이렇게 있고 잠재 의식 속에도 나를 괴롭히는 생각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어떤 상황만 되고 막 이렇게 막 확 나를 뒤집어 놓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이 잠재의식 속에 박혀 있는 자기 생각 덩어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잠재의식 속에는 나를 무한하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정보들도 들어있어요. 그런 기능도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현시켜서 표출시킨다면 나는 지금까지 나하고는 다른 존재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이제 어떤 신비롭게 생각하기도 하고 기적까지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본래 있었던 것이 드러나닐 뿐이에요. (30만 km가) 그게 빛의 속도입니까? 그렇죠. 빛의 속도입니다. 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km로 가는데요. 그 속도로 가면 시간을 초월해요. 시간에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빛은 영산이에요. 근데 모든 물질은 30만 km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질량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물질도. 빛의 존재만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 다 빛의 존재만이 가요. 근데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더 깊게 알려면 그보다 더 오묘한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아, 그러세요? 아, 예.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 마음은 어떤 의식이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을.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 상처받은 감정들이 남아있게 돼요. 굉장히 억울한 감정, 굉장히 서운한 감정, 그리고 굉장히 원망스러운 감정, 여러 가지를 경험해서 이 상처받은 감정들이 누구나 아마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크든 작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마음의 기준들이 있어요. 각 분야에 아주 미묘하게. 그래서 그 기준에 벗어나면 이렇게 찐하고 이렇게 용남보다 이렇게 무거운 어떤 그런 생각 덩어리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짓눌리는 생각 덩어리들. 이렇게.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 덩어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상처받은 감정이나 자기 어떤 기준하고 얼굴어지고 이렇게 어긋나는 부분에서 오는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생각. 그 다음에 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책임감. 또 뭐를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또 우리의 의식 수준을 이렇게 의식을 끌어당겨서 의식을 쪼그라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작게 만들고 몸의 건강을 해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도 아프죠. 이런 현상, 이런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바로 요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생각 덩어리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이런 것들을 청소해내고 정화시켜내고 그래서 이 마음의 창을 통해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의식의 존재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더 잘하신다면 내가 느끼고 있지 못한 영역까지도 이렇게 열리고 펼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작게 들어가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요 영역은 아주 통합이 돼요. 통폐합이 돼요. 몸, 마음, 의식이. 이게 정화입니다. 정화시키는 방법은 이게 3개월 동안 이렇게 해나갈 거예요. 3개월 동안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